예, 안녕하세요. 이번엔 7교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 우주를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제가 위성항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으로 내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어떻게요? 아니, 그 멀리 있는 위성을 가지고 어떻게 내 위치를 찾죠? 예, 그거는 바로 위성항법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은 여기에 GPS나 그 위에 쓰지는 않았지만 갈릴레오, 글로나스 이러한 것들이 다 위성 항법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신호들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위성 항법 시스템의 구성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우주 부분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어 부분, 그 다음에 사용자 부분이 있는데요. 우주 부분이라 하면은 위성군이라고 그러는데 위성군은 뭐냐면 위성이 많은 이러한 것들을 군이라고 합니다. 이 많은 위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해서 위치를 찾게 되죠. 제어 부분은 이러한 위성들을 어떻게 하면 고장나지 않게 잘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 제어 부분에서 담당을 해주게 되고요. 요 사용자 부분은 바로 우리처럼 GPS 수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사용자 부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위성항법 시스템이 어떻게 시작됐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이 위성항법 시스템은 미국이란 나라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원래는 그 군사 목적으로 쓰려고 했어요. 좋은 목적은 아니죠. 그 당시에는 지금의 러시아가 아닌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소련이란 나라와 미국이란 나라가 막 군사 경쟁을 하면서 미국에서 먼저 위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시각에 대한 것, 이러한 그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전쟁을 했을 때 아주 더 좋은 위치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미국이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따라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개발되는 시점에서는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아주 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1983년도쯤에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우리나라의 항공사인 대한항공기가 잘못해서 소련 영공으로 들어갔어요. 소련의 하늘로 들어가다 보니까 소련의 전투기들이 출격을 해서 우리나라의 대한항공 여객기를 격추시키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망을 했어요. 원인을 찾아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이유는 바로 항법장치, 즉 내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 대통령이셨던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안 되겠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 군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GPS 시스템, 이거는 미국의 시스템입니다. GPS 시스템이 된다고 그러면은 보통 일반인들, 항공기를 포함한 일반인들도 다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GPS를 쓰게 됐습니다. GPS가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당시는 소련이죠. 계속 같이 개발을 했어요. 경쟁하듯이. 그런데 소련이란 나라가 붕괴되고 러시아와 다른 연방들이 다 독립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러시아에서 개발하고 있던 시스템은 중단이 됩니다. 단지 그 GPS만 일반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으로 남아서 저희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GPS가 우리 근처에 너무 많이 가까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안 되겠다. 우리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유럽에서도 갈릴레오란 시스템을 개발을 합니다. 또 중국에서도요. 베이두나 베이두 1, 2, 컴파스도 우리도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일본에서도 만들겠다고 그랬고요. 인도에서도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변국들이라든지 전 세계의 열강들은 이러한 그 위성 항법 시스템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러시아의 전 대통령이신 푸틴 대통령께서 우리도 글로나스를 다시 계속해서 개발을 하겠다 말씀하셔가지고 곧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갖는 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위성항법 글쎄요. 도대체 무슨 신호를 보내주길래 우리가 위치를 계산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죠. 자, 위성에서는 보내주는 정보가 첫 번째, 위성이 어디에 있다. 두 번째, 위성에서부터 내가 있는 거리까지 정보를 줍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이 정보들은 언제라는 정확한 시간 정보예요. 요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위치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위성의 위치, 그 다음에 거리, 그 다음에 정확한 시간, 요 세 개로 저희가 위치를 계산하게 되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GPS를 쓰는데 일반 개개인한테 모두 당신의 거리가 이만큼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는 없겠죠. 다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위성에는 굉장히 정확한 시계가 들어가 있어요. 너무너무 정확하고 굉장히 비싼 시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 정보를 알려줘요. 이 신호는 몇 시에 보낸다. 이렇게 알려주면은 수신기에서는 받을 때, 신호를 받는 걸 수신기라고 그러는데, 신호를 받을 때, 지금 몇 시에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걸린 시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가 빛의 속도로 날라와요. 우리가 빛의 속도를 알기 때문에 걸린 시간에다가 빛의 속도를 곱하면은 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지금 장면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 계산이 쉬우신 분들도 있고 어려우신 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걸린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거를 거리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위성군이라고 그랬죠. GPS는 단 하나의 위성 가지고는 위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위성을 동시에 받아야지 우리가 위치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떻게 제 위치를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 위성에 자기 위치를 알려줘요. 그리고 우리가 거리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위성이 2개 있으면 만나는 점은 여기 꼭지점이 2개가 됩니다. 위성이 3개가 있으면은 이렇게 X하고 Y로 봤을 때 여기 꼭지점을 알고 반지 이름을 알면 여기 만나는 교차점을 우리가 사실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3개가 있으면 구할 수가 있는데요. 3개 가지고 모자랍니다.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위성에는 굉장히 정확하고 비싼 시계가 들어가 있는데 수신기, 즉 신호를 받는 이러한 장비에는 굉장히 싼 시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다릅니다. 틀려요. 오차가 생겨요. 그래서 이 오차도 우리가 계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위성이 우리가 꼭 4개 이상이 있어야지 내 위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위성항법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위성항법 시스템은 크게 2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전 세계를 다 서비스해 주는 것. GPS 같은 거, 미국에서 개발한 GPS, 또는 러시아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글로나스, 그다음에 중국에서 개발하겠다는 컴파스, 이러한 것들, 유럽에서 개발하겠다는 갈릴레오, 이러한 것들은 전 세계를 커버를 해줍니다. 서비스를 전 세계에다 해줘요. 이런 경우에는 중궤도 위성군으로 되어 있어요. 중궤도라는 거는 지상에서부터 약 한 2만 킬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약 한 24개에서
30개 정도의 위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 위성항법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거 영어로 써놨는데, 지역 위성항법은 주로 높은 고궤도 위성으로 또는 경사궤도 위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중궤도보다 훨씬 고도가 높아요. 거리가 여기서부터 한 3만 킬로 이상 떨어졌어요. 3만 5천 킬로 또는 그거보다 더 높은 것도 있고요. 요거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 지역이라 하면은 뭐 중국 대륙이나 아니면은 일본 근처나 아니면 인도나 이렇게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를 지역 위성항법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저희가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GPS입니다. 미국에서 만들었고요. 요거는 글로나스라고 그러는데요. 요거는 러시아에서 만들고 있고요. 갈릴레오는 유럽, 그 다음에 컴파스는 중국에서 만들고요. 지역 위성항법 시스템 중에 제이란스는 일본에서 하겠다고 그러고요. 베이두는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거하고 요거 다 중국에서 하고 있고요. 인도에서 만들고 있는 IRNSS가 또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위성항법 시스템, 각 나라에서 개발한 또는 개발 중인 위성항법 시스템에 대한 비교를 한 건데요.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위성이 GPS에는 24개가 들어가요. 21개에다가 예비 위성 3개가 들어가고요. 글로나스도 그렇고요. 갈릴레오는 27개 플러스 3개, 컴파스는 32개 플러스 3개가 들어가고요. 뭐 고도는 조금씩 다릅니다. 고도는 조금씩 다른데 대략 한 2만 킬로 정도 여기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성항법 신호라는 게 굉장히 약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구들을 부를 때 작은 소리로 부르면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가 잘 못 듣죠. 잘 안 들리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호가 굉장히 약해서 아주 신호가 내려오면서 이것저것 많이 굴곡과 왜곡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받는 사람은 거리를 제대로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차가 많습니다. 위성 궤도라는 거는 위성의 위치를 얘기를 해주는데 이것도 오차가 있을 수 있고요. 시계가 아무리 정확해도 사람이 만든 거고 기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오차가 생겨요. 망가져요. 또 여기에서 주는 것도 데이터가 이렇게 신호에 이렇게 당겨서 뭐가 내려오는데 이게 망가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 현상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도 있고 또 이게 전파라는 특성 그거 아시죠? 메아리 같은 거 소리로 아 하면은 저기서 다시 되돌아오는 것과 같은 이러한 전파 특성이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중경로라고 저희는 포함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정확한 위치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위성이 한 군데 몰려 있으면 정말 구하기 힘들어요. 내 위치를. 굉장히 안 좋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위치를 구합니다. 위성이 이렇게 넓게 퍼져 있을 때 굉장히 좋은 정확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치 오차가 얼마나 되느냐 했을 때 이제 대략 이렇게 저희가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고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님 차에 들어가 있는 내비게이션이라고 있죠. 이 내비게이션에서는 이 GPS 신호를 그냥 받아서 써요. 오차가 굉장히 많은데 그 오차를 줄여주는 방법을 간단한 걸 씁니다. 뭐냐면은 전자지도, 지도 위에 그거를 끌어다 이렇게 맞춰요. 근처에 있어도 도로에 있는 것처럼 갖다 맞춰요. 차가 갈 수 있는 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 맞춥니다. 그래서 비교적 정확해 보이지만 보통 10에서 15m 정도 오차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그게 다냐 우리가 쓰고 있는 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DGPS라는 그러한 원리를 이용을 하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텐데요. 요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위치를 알고 있는 기준국이 있어요. 위치 굉장히 잘 알아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기준국에서 신호를 받습니다. 계속 받아서 위치를 계산을 해요. 난 이미 알고 있는데 계산을 해봤더니 이만큼의 오차가 생기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오차가 생긴 거를 주변에 있는 사용자들한테 알려줘요. 자, 오차가 이만큼 있으니까 너네 요거 오차 고려해서 써.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거를 반영을 해서 쓰면은 굉장히 정확한 그러한 위치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일반적으로 5m, 1에서 5m 정도 계산할 수 있고요.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반송파라는 게 있어요. 반송파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사용을 하면은 한 30cm, 보통 1에서 30cm 정도까지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쓰기가 좀 어려워서 잘 안 쓰고 있어요. 요거는 그러면은 진짜로 오차가 얼마나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 보면은 녹색 보면은 그냥 내비게이션에서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위치예요.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더니 하루치를 받았더니 이만큼 오차가 생긴 것도 있고 여기 잘 찍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파란색을 보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DGPS예요. 기준국에서 위치 정보 알아가지고 그거 사용자한테 주니까 했더니 굉장히 정확해졌습니다. 이래서 한 4m 정도 나왔고요. 이게 빨간 거, 가운데 빨간 거 찍힌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송파라는 걸 썼을 때예요. 똑같이 DGPS인데 반송파를 썼을 때 쓰기가 어렵지만 잘 가공해서 쓰면은 정말 이렇게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써가지고 지금 어디 쓰입니까? 항공기 운항하는데 항공용 보강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항공용에 쓰이고요. 그 다음에 해양용에도 쓰입니다. 선박 운항하고 이런 데도 쓰이고 그래서 이 지금 두 군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국은 지금 이 GPS 가지고 항공기를 공항에서 이륙시켜서 또 운항하고 다시 착륙시키는데 연속적으로 사용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구간에서 쓰이고 있고요. 앞으로 기술이 완전히 다 연구 개발이 끝나면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아주 정확하게 안전하게 비행기를 운항하는 데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해양용으로도 쓰이고요. 우리나라에는 이 해양용으로 쓰이는 이러한 기지국들이 이미 구축이 돼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선박들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정확도고요. 요거는 얼마나 안전한가를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보시면 다른 거는 좀 설명이 어려워도 여기 보시면은 갈릴레오가 가장 나중에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 위성항법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쓰여요.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갈 거는 원래 군사용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군용으로 많이 씁니다. 이거는 견마 로봇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데도 쓰이고, 무인기, 그 다음에 유도 폭탄, 유도 미사일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일반 교통에도 많이 쓰여요. 어디에 쓰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항공기, 해양, 또 육상교통에도 쓰입니다. 육상교통에도 물류, 즉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택배. 택배도 저희가 물건이 어디에서 출발하고 어디에 도착하고 언제 도착했는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철도에도 일부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 분야뿐만 아니라 측지측량에도 쓰여요. 측지측량이 뭐냐고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쓰나미 때문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 일어나고 그랬죠. 그때 나왔던 얘기가 지각이 얼마 이동했다. 이게 뭐냐면은 땅이 어디로 얼만큼 이동했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바로 GPS 가지고 정확하게 측량을 해가지고 얼만큼 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들 부모님이 사용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핸드폰이에요. 휴대폰. 이 휴대폰이 GPS를 써요. GPS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거나 또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게 스마트폰일 경우에는 GPS도 쓰지만 이게 아니어도 씁니다. 어디에 쓰이냐고요? 시각동기에 쓰여요. 기준국에는 다 시각동기를 해줘야 돼요. 시각동기가 뭐냐면은 자, 내가 전화로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 너 오늘 아침 먹었니? 그러면은 저쪽에서 그래, 아침 먹었어. 이게 순서가 맞게끔 대화가 전달이 되고 문자가 전달이 되려면은
각각의 지점에서 정확한 시간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을 맞추는 걸 시각 동기라고 그러고 요거를 GPS가 해줍니다. 농사에도 쓰이고요. 쌀은 뭐냐면 Search and Rescue라고 해서 누가 조난당했어요. 산속이든 아니면 해양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구해오는 데 씁니다. 물론 찾을 때 나 여기 있습니다라고 신호를 보내줄 때 내 위치를 GPS 가지고 보내줍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에 GPS 들어가는 거 당연하고요. 이런 거는 개인용 수신기예요. 등산하시는 분들 많이 가지고 다니시고요. 요거는 이제 차량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일반 측량이라든지 이런 것, 이동 측량이라든지 이럴 때 GPS가 쓰인다는 얘기고요. 여기 보시는 거는 교통수단, 미래 교통수단에 다 위치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거에도 다 GPS가 쓰입니다. 하이킹, 자전거 여행, 스노우모빌, 스키. 우리나라는 비교적 스키장이 작아서 괜찮은데 알프스나 아니면 미국 같은 데는 스키장이 굉장히 길어요. 몇 킬로가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내가 어느 길로 어떻게 찾아가겠다 이러한 것들에 다 이런 것들이 쓰입니다. 건설 현장에도 잘 쓰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일부 쓰이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처럼 농지가 굉장히 큰데 그런 데는 다 이런 거 쓰이고요. 건설 현장에도 꼭 쓰입니다. 이거 가지고 기상 측정 및 예보하는 데도 쓰여요. 요거 가지고 신호 받아서 이 신호에 습기가 얼마가 들어가 있다 이런 걸 계산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양 분야는 이렇게 선박이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해양 탐사라든지 왜냐면은 땅속에 여기저기서 막 일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부표를 띄운다든지 이런 거가 있긴 한데 그래도 정확하게 GPS로 위치를 알면 부담 없이 이렇게 들어가서 하던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이러한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게 GPS 위성항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GPS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유는 위성항법 중에서 지금 현재 서비스해 주는 게 GPS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GPS나 위성항법을 여러분들도 활용하시면서 저거 내가 아는 거야. 이렇게 친구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